자, 포물선부터 보겠습니다. 포물선 정의 그림 보면 초점이랑 준선까지 거리가 같다. P점이다. 앞으로 문제 풀 때 포물선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대부분 준선 안 그려서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 그래서 포물선 문제에서 정의에서 준선 없는 포물선이 존재하겠냐?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포물선 풀 때는 항상 내가 준선 그렸나? 한번 생각해보고 준선 정의를 쓰지 않는 문제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준선 그려보고 그 다음에 내가 제대로 준선과의 정의를 쓰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심해주면 좋겠습니다.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접선은 저 뒷부분에 있지만 포물선에 대한 접선의 기본 공식은 자 이렇게 되겠죠. 알고 있는 부분일 테고, 그렇다면 접선에서 그 접점을 x1, y1이라고 할 때 이 접선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접선이에요. 그렇다면 접선에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x절편을 한번 찾아보자. x절편은 y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y에 0을 대입을 해봤더니 0은 2p x 더하기 x1이다. 그러면 x절편이 x값이니까 마이너스 x1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항상 어떤 포물선에서 접점을 찾고 접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그 x절편은 항상 마이너스 x1이다. 무슨 말이냐면 요 값이랑 반대편에 있는데 접점이 생긴다. 항상. 이해됐죠? 알고 있는 부분이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접점이어도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이 PF라는 것은 준선까지의 길이하고 같잖아. 이것을 표현해 보니까 초점을 P라는 좌표로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실제 길이도 P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준선까지 거리도 P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x1이라는 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포물선 정의에 의해서 여기도 P 더하기 x1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구해봤었던 x절편에서 보니까 x절편에서부터 마이너스 x1이라고, 그럼 여기도 진짜 길이는 x1이 되겠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현재 꺼진 3개의 선분의 길이가 다 같습니다. 선분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 길이랑 여기서부터 이 길이랑 여기서부터 이 길이랑 다 같죠. 3개가 같으니까 평행하고 이것마저 이어버리면 이것은 평행 4변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평행 4변형에서는 네 변의 길이 같으니까 마름모죠. 그렇다면 마름모에서는 서로 대각선이 수직이잖아. 그러고 중점 지나고요. 중간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랑 여기도 길이가 같을 테고 여기랑 여기도 길이가 같을 테니까, 그렇다면 이 길이도 같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접점의 좌표 y좌표가 y1이었고 여기에서 중점이 y축 위에 존재하잖아요. 대각선의 교점이. 그렇다면 이것을 이었을 때 이 선은 어디에 존재하겠, 교점은 y축 위에 이게 어떤, 이 점의 의미가 뭘까? 접선의 y절편이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y절편은 항상 2분의 y1에 존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접선의 x절편은 마이너스 x1에 존재할 것이다. 이것이 포물선에서 접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와닿는 형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포물선의 자치 보겠습니다. 가끔 교과서에 등장하는 거죠. T자 작아지고 그 포물선을 표현하는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Q는 문제는 아니지만 뭐 이름을 어떻게 달아야 될지 해서 그냥 퀘스천의 약자 Q를 했고 증명을 프루프 하다가 그냥 A로 앤서의 약자로 A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Q에서 뭔가의 멘트가 나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증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를 읽어보니까 선분 AB 길이와 같은, 그래서 자와 길이가 같은 실이 있습니다. 같은 길이의 실. 여기서 실이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보면 이 형태가 AB와 길이가 같은 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Q, 우리가 연필이나 목 같은 거로 자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연필해야 되겠네요. 자체가 그어져야 될 테니까. 그러고 나서 점 P랑 T자의 한 끗 B를 고정시킨 후 실을 묶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묶어놓고 그 다음에 자를 옮기면 왔다 갔다 옮기게 되면 이 점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거, 그게 궁금한 거죠. 그렇다면 이 점의 움직임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원래 전체 길이가 같은, 전체 길이가 예를 들어서 A에 B로 되어 있다면 이 부분도 A로서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길이랑 요 길이랑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주황색으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길이가 같다고? 그러면 Q점에서 선분까지와 점까지가 길이가 같은 것은 포물선이고 이 상황에서 P는 초점이 되는 거고 여기 L은 준선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Q점에서부터 P점까지 거리와 한 점까지 거리와 선까지의 거리가 같으니까. 그렇다면 초점하고 준선 사이를 지나는 이런 형태로 Q가 지나간다라고 볼 수 있고 포물선을 띄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교과서에도 흔히 나오는 형태니까 이거 T자 자가 왔다 갔다 하면 포물선이 되고 어떤 의미인가? 저 위에 있는 L을 준선으로 고정된 점 P를 초점으로 하는 포물선의 형태를 띠더라. 무엇이? 점 Q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물선의 자치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네요. 반원의 내접하는 원의 중심 P의 자치는 포물선 혹은 포물선의 일부이다. 끝까지 AB를 뚫고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일부이다 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지금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 포물선이라는데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밑에 A 보게 되니까. 자, L에서부터 선분 AB까지의 길이는 평행하게 끄었으니까 이 부분은 일정하겠죠. 일정한데 이 길이가 뭐냐 그러면 커다란 반원의 반지름하고 같겠죠. 그래서 라지 R이라고 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라지 R이다. 그 다음에 작은 원은 P가 옮겨감에 따라서 이 반지름은 변합니다. 변할 거니까 이 부분을 스몰 r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는 스몰 r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뭐가 될까? 이 주황색이랑 라지 R을 합치면 전체 라지 R에서 스몰 r을 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라지 R에서 밑에 스몰 r을 뺀 거니까 라지 R 빼기 스몰 r로서 같겠죠. 그러면 P점 너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니까 위에 있는 평행선 H'를 포함하게 되는 직선 L까지 거리와 고정된 O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황색으로 그은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부분이 초점이 되고 이 부분이 준선이 되어서 이 부분은 꼭지점이 되고 포물선이 꼭지점이 되고 그래서 포물선이구나. 수식으로 적어보자면 PH' PO까지 길이가 같더라.
그래서 포물선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포물선에서 광학적 성질, 타원하고 쌍곡선도 다 있지만 포물선부터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의 특징이 곡선에서 접선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곡선에서 접선이 가지는 의미는 만약에 빛을 이렇게 쏘면 접점에서 반사된다라는 의미나 접선에서 반사되는 게 같죠. 우리 눈에 볼 때는 곡선이 휘어져 있지만 결국 빛이 닿는 부분은 한 점이고 거기에서의 각도는 접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그렇다면 R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빛이 들어가면 곡선의 P점에 마주쳐서 반사되는 거나 그 다음에 접선에 반사되는 거는 같은 의미니까 접선에서 반사된다면 그 반사되는 접선의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은 빛의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입사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R이 밑에 있는 X축이랑 평행하게 가게 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서로 동의가 위치해 있죠. 맞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 둘이가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같다고 그렇다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건 아까 포물선의 기본 성질에서도 보았었죠. 거기서도 이등변이었고, 왜? 마르모 반자르니까 이등변이었고, 그 다음에 입사각 반사각 성질에 의해서 같더라. 그럼 역으로 반대로 이등변이니까 너네 각 둘이는 같고, 그 다음에 평행하게 쏘아서 접선에서 반사되는 것은 입사각 반사각에 의해서 같다 라고도 볼 수 있을 테고요. 결론이 뭘까요? 빛을 쏘게 되면 접선에 또는 접점에서 반사되어서 어디로 향한다? 초점으로 향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빛이 들어가게 되면 초점으로 간다. 첫 줄에 초점을 향하여 진행한다. 역으로 포물선이 초점에서 나온 빛은 포물선이 한 점에서 반사해 축에 평행하게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현실적으로 포물선에서 초점 자리에다가 밝은 광원을 놔두면 빛이 다 반사되어서 후라시가 앞쪽으로만 향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빛을 모아서. 그러면 다르게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밝은 빛을 내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실제로 보는 천체만환경, 아주 멀리 있는 빛을 가져와야 되잖아. 그 빛의 영상이 포물선 형태를 띠고 있어. 그래서 커다란 천체만환경이 포물선으로 갔다가 유리에 반사되어서, 거울에 반사되어서 초점에 모이는 그 영상을 잡아서 우리가 저 멀리 있는 빛의 그 형태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거든. 나중에 쌍곡선에서 광학적 성질을 보게 되면 더 큰 만환경은 포물선과 쌍곡선을 조합을 해서 만들 거고. 그래서 포물선은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면 멀리서 X축이 평행하게 들어오는 빛은 반사되면 초점으로 간다. 이등변 삼각형과 동위각 성질에 의해서. 됐고요. 방금 보았던 광학적 성질에 의해서 초점으로 가는 것까지는 이제는 알게 되었지. 초점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점에다가 X축 위에 Y축까지의 거리가 똑같은 지점에다가 후라시 4개를 준비를 했어. 꽤나 멀리. 이제 빛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가상적으로 빛이 좀 느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D에서도 빛을 쏘고요. C에서도 빛을 쏘고 B에서도 A에서 네 군데서 동시에 빛을 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반사돼서 이 네 빛은 전부 다 F로 모일 건 알겠어. 위에 그림 때문에. 그런데 준선을 한번 그어서 생각해 볼까요? 포물선에서 준선이 빠질 리가 없으니까 준선을 그어서 생각을 하니까 이 D의 빛이 꺾여서 들어가는 길이나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는 길이가 같죠. 그 다음에
C가 꺾여서 들어가는 빛의 길이나 준선까지의 길이가 같고요. B가 꺾여서 가는 거나 여기서 꺾여서 가는 거나, 마지막은 흰색으로 해볼까요? 여기에서 꺾여서 가는 거랑 여기에서 꺾여서 가는 거랑, 그러면 여기를 D'라고 C'라고 B'라고 A'라고 만약에 한다면 선분 길이가 전부 다 똑같잖아. 그렇다면 꺾이는 것도 같으니까 결국 빛의 진행 거리는 모두가 같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반사돼서 F까지 가는 속도가 같다면 전부 다 움직인 거리는, 빛이 움직인 거리는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진행 거리가 같다. 출발지가 똑같아야 되겠죠. A, B, C, D에서. 자, 이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포물선에서 삼각형의 일반적인 둘레 최소값, 최대값 이런 거 물어볼 때 나왔던 문제일 텐데요. 마을이라고 해볼까요? A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B라는 마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은 일반적인 실전 문제에서는 대부분 강이라든가 바다라든가 그런 형태겠죠. 강이라고 해볼까요? 포물선은 강입니다.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B가 강물을 떠서 A한테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로 P'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B가 여기에서 강물을 떠서 A 집으로 갔답니다. 근데 왠지 좀 둘러간 느낌이 들어. 그래서 B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준선까지 이 부분에 굵게 칠한 노란 부분은 여기랑 길이가 같으니까 이 사람의 실제 진행은 여기를 왔다가 이렇게 간 거리랑 똑같죠. 근데 포물선을 공부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왠지 더 빠른 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부터 P까지 Y쪽이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꺾이는 이 거리나 이 거리가 같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와서 계속 직진하게 되는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훨씬 짧잖아요. 최단거리죠. 하나 더 해봅시다. 위쪽으로 가게 된다면, 위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갔다가 A로 가는 거리는 아마도 여기에서 준선까지 가게 되는 이 거리랑 같으니까 결국은 중간으로 가는 밝은색 부분, 파란색 H로 가게 되는 이 부분이 최단거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물선에서 들렀다가 초점으로 가게 된다면, 이거 초점이어야 됩니다. 딴 건 안 돼요. 초점으로 가는 최단거리는 어떻다? 준선 방향에 수직이 되도록 내려오면 그것이 최단거리다. 이거 실전 문제에서는 대부분 마을에다가 뭐라든가 하수처리장이나 아니면 마을의 포구, 어촌에서는 포구를 만들거나 그런 질문으로 많이 나오죠. 다른 설명은 별로 없고요. 자, 여기 어떤 마을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A 지점에서 바닷가에 어디를 들렀다가 가게 되는 최단거리에 발전소를 짓거나 포구를 짓는다면 어떻게 준선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이 지점이 뭐가 된다? 최단 거리를 만들어지는 지점이다. 이게 문제에서 종종 등장을 하죠. 왜 그런가? 방금 보았듯이 B랑 H가 일직선일 때가 최단 거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포물선 성질 두 번째, 포물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죠. 외부에서 접선 두 개를 그었을 때 수직이 되는 지점은 준선이다, 또는 준선에서 접선 그은 둘은 수직이에요 라는 형태를 포물선 성질 중에 제일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증명을 끝까지 다 적진 않아도 간단한 예로 포물선 밖에 한 점을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x1, y1 아직은 준선에 있다라는 것은 모르는 상황일 테고, 고1 때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 생각해보면 x1, y1을 지나고 기울기를 모르는 어느 접선을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랑 포물선식 y제곱은
4px에다가 y를 대입을 하거나 x를 대입을 하거나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제곱이니까 이 x식을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그 다음에 접점이니까 y가 한 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y에 대한 2차적 형태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접선이랑 2차식이랑 대입을 해서 y만의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어요. 접한답니다. 근이 한 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판별식 d가 근데 앞에 그 중간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4분의 d는 4p 제곱에 괄호 풀고 정리를 하면 m에 대한 2차식이 나옵니다. x1, y1은 모르지만 m도 모르죠. 자, 이 식을 만족을 하면 y는 한 개 있어요. 교점이 되고요. 우리 궁금합니다. m이 뭐지? m이 뭘까? 근데 확실하게 우리 m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접선을 끄면 이렇게 끄고 이렇게 꺼가지고 끌 수 있어요. x와 y는 옮겨 다닐 수 있지만 m도 변합니다만 수직이라는 거죠. 두 m의 여기서 m1, m2를 생각을 해보면 이 둘이가 뭐가 돼야 되겠다? 수직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식까지는 도달을 했는데 그 m이 뭐가 되겠다? 두 근이 m1, m2가 수직이 되려 그러면 m1 곱하기 m2가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보니까 근과 계수에서 a분의 c 여기서는 x1분의 p가 마이너스 1이 되어준다면 m1, m2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수직이 되겠네요. 그래서 x1이 뭘까요? 마이너스 p가 되더라. 준선. 이것만 만족하면 m1, m2가 수직이 되겠구나. y1은 아무 점이어도 상관없나 봅니다.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것은 x1이 마이너스 p면 되더라. 맞죠? 판별식에 응한 증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극선의 방정식 보겠습니다. 접선도 알고 뭐 여러가지 법선은 수직이고요. 그런 거 많이 보았는데 극선은 뭐냐 그러면 접점을 잇는 직선의 방정식을 극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림에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외부점이 있습니다. P는 외부점이에요. 외부점에서 접선을 두 개를 그을 수가 있죠. 그래서 A라는 접점과 B라는 접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A, B를 연결하는 직선, 이 직선을 우리는 극선이다 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요. 이 식이 과연 뭘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포물선, 타원, 쌍곡선 세 개가 공통적인 규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렇다면 외부점을 여기에서 P점을 x1, y1이라고 했으니까 외부점에다 이름 달아줍시다. x1, y1이고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A점을 x2, y2라고 B점을 x3, y3다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를 지나는 접선 L1과 B를 지나는 직선 L2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x1, y, x2, y2에서 L1 식이 뭐가 될까?
y2y는 2p에 x 더하기 x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L2는 두 L1, L2는 공통점이 한 개밖에 없어요. P점을 지난다라는 사실이죠. 이 둘 다 P점을 지납니다. 그렇다면 식이 P를 대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x1, y1 자리에 x1, y1을 대입을 해보면 두 식은 자, 아래첨자 1, 2, 3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을 여지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이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x1, y1은 알고 있죠. 외부점에서 껐으니까. 맞죠? 그러면 지금 대입해서 알게 된 데서요, y1이라는 이 부분과 x1이라는 이 부분과 y1, x1은 알고 있는 개수 또는 상수 같은 느낌이에요. 숫자로 적혀야 될 부분이겠죠. 그럼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아직 모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은 모른다입니다. 더더욱이 우리는 이 부분을 지나게 되는 직선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은 y2, x2, y2, x3, y3를 대입했을 때 식 이 부분을 개념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y2, y3 자리를 y로 한번 변신을 해볼까요? y 곱하기 y1은 2p에 개수가 x1이니까요. x1 더하기 x. 자, 모르는 부분 밑줄 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모른다, 변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다가 첫 번째 식은요, x2랑 y2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식을 보면, 이 자리에다가 x3랑 y3를 대입하면 성립하죠. 어디다가? 이 식에다가. 맞나요? 이 직선처럼 생긴 식에다가 x2, y2 대입해도 성립하고 x3, y3 대입해도 성립한대요. 그럼 이 별표 친 식이 뭐냐라는 거죠. 이 식은 직선인데요. 직선에다가 두 점을 대입했더니 성립한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직선이 뭐가 되겠다? 바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직선은 두 점을 지나면 하나로 결정이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이 이 형태가 됩니다. 이것이 뭐다? 여기서 말하는 극선의 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증명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시 거슬러 가서 형태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이 식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지나가는 고등학생 붙잡고 한번 물어봅니다. 자, 학생 x1, y1이 있어. 포물선이에요. 여기에서 접선식은 어떻게 될까?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은 대부분 뭐라 할까? y1, y는 2p에 x 더하기 x1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포물선 위의 점일 때. 그런데 우리는 극선 보고 있잖아. 극선에서 x1, y1은 포물선 외부 점이죠. 자, 그래서 질문을 x1, y1이 포물선 위의 점일 때 포물선 접선식은 흰색으로 적은 마지막 이 부분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외부점에서 외부점인데 x1, y1은 외부점인데요. 내부점, 내부란다.
포물선 위에 점인 것처럼 접선식을 적으니까 그게 뭐랑 같더라? 극선식하고 같더라. 이해되겠습니까? 극선식은 그래서 이 점이 외부점인데도 불구하고 꼭 접선식, 포물선 위에서 접선식 구하는 것처럼 식을 적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극선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는 색을 좀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자, 포물선식이 y제곱은 8x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외부점을요, 마이너스 2,1 정도 해볼까요? 분명 외부점이죠. 왼쪽에 있으니까. 외부점이죠.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마이너스 2,1이 외부점인데 꼭 접선식 적는 것처럼 한번 적어볼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y1 1 곱하기 y는, 자, 여기에서 p는 2일 테니까 2p 4 곱하기 x 더하기 x1은 마이너스 2죠. 그럼 이 식이 뭔가요? 마이너스 2,1이 포물선 위의 점이었다면 아마도 접선식이죠. 근데 외부점이잖아. 외부점을 가지고 접선식 적듯이 적어보면 이 식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극선에 해당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증명 과정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좀 까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포물선 성질 네 번째. 뭐 단독으로 나올 건 아니고 이런 성질이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답니다. 여기서는 뭐 PQ 이야기겠죠.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 PQ, 그 다음 PQ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자,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B가 될 테니까, 중점 잡아보면, 이 부분 중점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 2분의 A 더하기 B죠. 위아래에서 보면. 그러니까, 세 개가 다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M이 세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외심이 되어서 이 부분은 90도가 된다라고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줄여보면. 겠죠? 그 다음에 그 A분의 B가 된다.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은 이 부분이 외심이 되겠다라는 거죠. 간단한 부분이니까 결론은 식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PM이랑 NM이랑 QM이 전부 다 2분의 A 더하기 B로 같더라. 그래서 결론이 삼각형 PNQ에서 점 M이 외심이 되더라. 빗변의 중심이 외심이라고? 그렇다면 삼각형 PNQ는 직각삼각형이구나.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9번 뭐 같은 그림이죠. 비슷한 형태인데요. 포물선 정의로 치면 이 P점이라는 데서 초점까지 길이랑 또 A 할까요? 여기 준선까지 길이랑 같을 테고, 그 다음에 Q점에서도 여기가 B랑 여기 B가 같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건데요. 여기 수직입니다. 원래 준선에다 선을 내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별 두 개의 너희들은 각이 같고요. 여기도 세모랑 각이 같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평행하니까 여기는 억각으로서 각이 같고요. 여기도 별은
요 부분에 대한 억각으로서 별로서 각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선, PQ가 직선이니까요. PQ의 각은 180도인데 180도에서 별 2개, 세모 2개. 그렇다면 요 부분이 뭐가 돼야 되겠다. 90도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포물선이 있고요. 준선이 있습니다.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요. 여기에서 준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보자. 그러면 초점까지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되겠죠? 그 다음 성질로 가보겠습니다. 이 성질은 일반 교재에서는 본 적이 없어. 두산동안가 옛날 한 4, 5년 전 익힘책에 교과서에 소개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시중 문제를 풀 때 분명 내가 이 성질을 사용해서 도움받은 적이 몇 번 있어서 시중 교재를 찾아보니까 직접적 기술된 부분은 없어서 그냥 뭐 추가해서 학생들은 설명을 하는 부분인 거고, 다른 뭐 참고서에는 잘 등장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교과서 내가 보기엔 이래도 나도 학교에 좀 있었거든. 그때 내가 있던 고등학교 교재가 두산이었던 것 같아. 기억도 가물가물하다 오래됐어. 그래서 그때 썼던 교재 중 내용 괜찮은걸? 사교육 있다고 공교육 갔다 사교육 다시 왔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도 기백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수업을 할 때니까 아무리 정리한 교재에도 이 말이 없었는데 교과서 내용 좋은걸? 그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옮겨놨었던 부분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에서 수직이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3번 봤죠? 준선에서 접선 거예요 할 때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방금 보았었던 거 초점 지나는 직선 거 가지고 거기 왼쪽 페이지에 있는 그림 2개에서 수직 보았죠. 또 하나의 수직인데 이 수직은 조금 독특함이 있는 것 같아요. 꼭지점에서 수직이 되는 경우 잘 등장을 안 하는데요. 규칙성이 있다고 합니다. 꼭지점에서 수직이 되도록 2개의 선을 그냥 아무 때나 긋습니다. 이거 접선은 아니에요. 그냥 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y는 2분의 3x 정도의 직선이라 그러면 두 번째 직선은 이 부분이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이러면 수직 정도 되겠죠. 이렇게 임의로 직선을 아무 때나 그었을 때 교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교점 2개를 연결을 하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대요. 그 일정한 점, 직선의 x절편이 4p,0이라는 일정한 값을 가진다고 합니다. 비슷하진 않겠지만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형태로 선을 한번 그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보이는 노랑이랑 조금 수직이 되게 그어보면 어떻게 하면 수직일까? 이 정도면 수직 비슷하죠? 비슷한가요?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점이랑 이 교점을 연결하니까 그림에서는 살짝 빗나갔지만 조금 그래도 괜찮은 것 같죠? 이렇게 x절편이 일정하다는 이야기예요. 옮겨 다녀도 항상 일정하다. 수직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A점을 표현을 할 텐데요. 포물선에서 X좌표를 하나로 지정을 해버리면 Y좌표에 루트가 들어갈 거 아니야. 조금 싫어해서 포물선에서는 일반적인 점을 잡을 때 Y를 먼저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Y를 알파로
B점에서 Y값을 베타라고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X는 여기에서 X는 4P분의 Y제곱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임의의 점을 4P의 알파 제곱이다. 여기도 4P의 베타 제곱이다. 이런 형태로 임의는 아니죠. 그냥 AB 두 점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는 사실은 한 개밖에 없어요. OA랑 OB가 수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OA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OA 기울기 0을 생략하고 적겠습니다. 4P의 알파 제곱 빼기 0에 알파 빼기 0 이게 OA 기울기죠. 그 다음에 곱하기 이해를 돕기위해서 원점 적을게요. X좌표 4P의 베타 제곱에 빼기 원점 0 베타 빼기 0 OB 두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약분하고 정리하고 넘겨보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6의 P제곱이다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직선 AB식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두 점을 AB의 이 식을 가지고 A를 지나는 Y-알파 지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4P의 알파 제곱에서 4P의 베타 제곱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AB의 기울기고요. 지나는 점은 X 마이너스 4P의 알파 제곱. 우리 궁금한 건 X 절편이죠. 그래서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X 절편 찾아봅시다. 자, X 절편 찾아서 넘기면 X는 4P의 마이너스 알파 베타.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6P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게 되면 4P의 16P의 제곱 4P다. X절편이 4P다. 항상 4P, 0을 지나겠구나.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포물선 성질 7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맞추기 위해서 그림을 좀 위로 보내볼게요. 어떤 의미냐 그러면 두 점,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초점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앞에 그림 두 번 한번 본 적 있어요. 그 다음에 교점이 두 개가 당연히 존재하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A라고 하고 이 부분을 B라고 하면 뭐 여전히 등장하는 이 부분도 B가 되고요. 요 위에 부분은 A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무슨 소린가? A, B, P는 당연히 알겠죠. 이거는 당연히 알 겁니다. P의 거리는 이건 안다라는 거죠. 이건 모르고 시작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안다. 그러면 A, B 둘 중에 한 개만 알면 B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관계식이 최종적으로 요 위에 화면에 없어져 버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P분의 1이다 라는 성질에 의해서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중2 때 뭐 배웠냐 그러면 사다리꼴에서 중간에 넓이 구할 때요. 넓이란다. 변 구할 때 이 정도 해볼까요? 자, 여기가 M 대 N이에요. 위에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X 길이가 궁금해요. 중2 때 어떻게 구했을까? 크로스 혹시 기억납니까? X는 B M 더하기 N에 크로스 M이랑 반대편 거 MB NA 이렇게 구했었던 거. 내분 공식하고도 같죠. 내분점 찾을 때 쓰는 거. 일단 사다리꼴은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요 왼쪽 그림에 적용을 해볼라 합니다. 자, 여기를 지금 X라고 둘 겁니다. 사다리꼴에서 중간에 어떤 길이를 궁금해 하는 거고요. B가 바로 여기서 A가 되고 B라는 관계가 있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사다리꼴에서 중간에 길이 구했던 이 공식대로 한번 적어보려 합니다. X는 크로스인데요. B가 뭐랑 크로스로 곱해지냐면 이거랑 곱해지잖아. 반대편이랑. 그래서 분자는 AB. 여기 A는 뭐랑 곱해지나요? 반대편 B랑 곱해지죠. 크로스로. 밑에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B가 들어가는데요. B는 A와 B가 되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니까 A 더하기 B에 2AB가 되는데요. P의 실체가 뭔가요? 손 끄을 게 아닌데. P는 바로 2P죠. P란다. X는 P의 2배잖아요. 2P죠. 그럼 이 부분에서 2를 약분하고 역수를 취하게 되면 P분의 1은 2를 약분하고 P분의 1은 AB에 A 더하기 B라서 분수를 분리하게 되니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초점을 안다. 초점까지 꼭지점에서 길이를 안다. 그 다음에 초점에서 한 교점까지의 거리를 안다. 그러면 나머지 거리를 알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쓰이는 공식이다라는 거. 포물선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포물선은 총 11개, 성질 7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포물선 성질 11번을 성질 7 11번째 거 그거를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예가 좀 보입니다. AC가 4다라는 힌트가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A라고 해볼까요? 여기 A는 4다. 그러면 AF도 정에 의해서 너도 4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BD를 물어봅니다. BD X 할게요. X는 BF하고 같습니다. 여기도 X죠. 그럼 우리 뭐만 알면 되느냐? 초점 알면 좋겠는데, 이 초점이 너무 친절하게 있네요. P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F점의 좌표가 3,0이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보았던 포물선 성질에 의해서 4분의 1 더하기 X분의 1은 P분의 1이다 라고 4분의 1 넘길까요? X분의 1은 3분의 1 빼기 4분의 1 12분의 1이겠네요. 역수치하니까 X는 12가 되겠다. 이해는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모의고사 풀이할 때 다른 이 방법을 쓰지 않는 일반적인 풀이도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고 그래서 비교해보고 일반적인 풀이를 무시할 건 아니죠. 원리를 담고 있을 테니까 정의로 접근을 할 테니까 그 부분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공식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자주 씁니다. 포물선 성질